죄송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팝나무도 흩날리고 또 혈관이 확장되면 이 시간 되면 되게 졸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의 유니시티가 어떤 건지 사장님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좀 어떤 영역에서든지 조금 까다로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하고 하는 게 좀 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뭘 작은 스푼 하나 사더라도 김미리가 샀으면 틀림없어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해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이 이걸 뭘 사고 싶은데 이거 괜찮겠어? 아니면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먹으면 괜찮겠어? 이렇게 잘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할 때 아주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정말로 어떨 때는 이게 아닌가? 그리고 또 힘을 뺐다가 다시 또 찾아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여정이 있었는데요. 그 여정을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유니시티는 음, 제 삶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유니시티를 왜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고요. 어, 우리는 사업가이고 싶고 또 사업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나 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제품력이 어떠한지 일을 하는데 보상이 공정한지 정의로운지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저의 역량뿐만 아니라 어,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또는 협업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은지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한다 생각을 했고요. 이 시장이 아무리 커도 내가 갖고 갈 파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부터 굉장히 그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늘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또 지역사회 환경이랄지 교육이랄지 또 문화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집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다른 도시 갔을 때도 이 도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참 장점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울산에는 뭐가 없어. 부산에는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늘 평가하고 걱정하고 또 기여하려고 애쓰던 부모님 또 그 어른들이 선대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책임감이라는 게 중요했고, 어머니가 의료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의료의 수준이라고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 동생들과 또 집을 떠나서 유학을 간 언니들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운명처럼 유니시티를 만났고 이제 사명이 되어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넷째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의대 유학을 갈 시절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학교에 그 생화학 교수로 계시다가요, 이제 의료봉사를 하러 시골에 가셨던, 그래서 거기서 10년을 버티시고 계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사업을 하는 우리 김미주 사장님과 저입니다. 가운데 사진. 네. 그리고 오른쪽 큰언니, 둘째 언니와 그 의령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개, 돼지, 소, 닭,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자랐죠. 보고 자라고,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에 전기 냉장고 완비. 그래서 처음으로 바카스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화분에 꽃도 놔놓고 또 새장에 새를 기르고 전화가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마치 사랑방처럼 약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지 않으신데 한 6년 뒤에 어머니는 훨씬 더 그, 그 세월의 변화가 커 보이시죠? 예, 이때 투석을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제가 늦은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늘 그리웠던 우리 시어머니가, 재작년 5월에 급작스럽게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어머니한테 들려드렸는데 야야 괜찮다 그랬는데 그때 약을 8개를 처방받으면서 1년도 안 돼서 미라처럼 해서 돌아가십니다. 이 과정에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저의 분노는 굉장히 컸습니다. 병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결국은 병원에서 안 된다, 약의 부작용이다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집으로 모셔와서 목욕을 시키는데 발등에 피가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팔, 눈, 덩이 이런데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솟아치고 며칠 있다가 제가 바늘로 긁어서 피를 낸 것도 아닌데 다리에 피가 터지고 이렇게 살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괴사가 시작이 되고 저산소증이 시작이 됩니다. 혈관이 다 눌어붙어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세포누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찾지 못하는 증세인데 제가 외국의 논문에서 찾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가다가 괴사가 일어나고 또 산소 호흡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저 또한 각종 염증에 시달렸습니다. 양말을 신어도 그 고무줄 태가 안 없어지고 입술이 맨날 터지고 찬물이 있어도 두드러기, 뜨거운 데 있어도 두드러기. 염증, 잇몸에 여기저기 염증이 돼서 이빨을 맨날 뽑았어야 되고,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임신을 했어도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숨을 쉬지도 못하고 늘 피곤하고 붓고 다크서클이 심하고 제일 왼쪽 위는 제가 암 고위험군 4개를 진단받아서 그냥 죽자 하는데 우리 딸이 엄마 왜 이래? 엄마가 이상해. 그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예. 디스크 협착도 되게 심했고 또 고지혈증 또 내당능 장애, 녹내장 뭐 또 과민성 대장염으로 늘 설사를 줄줄 달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유니시티를 만나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10여 년 전에 유니시티를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3의 지표와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늘 스스로 서고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아프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도구 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의 목숨을 병원에 맡기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날 돌볼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우리가 전도하듯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셀프 메디케이션이 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먹는 것이 몸이 되더라. 내가 무엇을 먹었나에 따라서 혈액이 되고 혈관이 되고 세포가 되고 장기가 되고 외형이 되고 뇌의 생각의 물질이 되더라.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하고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 세 분이나 계셔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이야기들을 늘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시시한 회사 안 합니다. 빚이 있는 회사 일 안 합니다. CEO의 마인드가 사업가의 포지셔닝만 되어 있는 회사 저는 일 안 합니다. 감동이 있는 회사, 튼튼한 회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only one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어려운 네트워크를 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쉽게 사실은 접근을 할 수 있던 게 왼쪽에 제가 봉투를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요. 그 RX 마크에 약사발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여쭤봅니다. 아빠, 이 RX가 뭡니까? 이렇게. 이게 드럭스토어도 아니고 파머시도 아니고. 근데 싱가포르에 제가 3년을 살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마트 안에 파머시에 RX, 뭐 어디 괌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도 뭐 캄보디아 저기 뭐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태평양 연안에 다 나라를 갔어도 RX라는 마크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저희 나라에도 RX 마크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난 4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94세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영민하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근데 그분이 틀림없는 분이신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옛날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 약박스에 RX가 있어서 약의 대명사인 것처럼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 처방이라고 하거나 김내과나 뭐 김안과나 이렇게 약 처방이 올 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써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방이라는 이니셜이 RX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나 이거 너무 많이 봤는데 세상에 그 RX가 이 RX였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 저희 회사는 1903년도에 루이스 리게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아주 약사인데요. 옛날에 그 마치 우리 한약방마다 각자 다른 처방이 있고 명의가 따로 있고 하듯이 아주 그 1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하고 또 서부개척시대 이후에 산업사회가 막 발달하고 그러면서 도로가 나고 그죠? 자동차 산업이 막 융성해지고 약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루이스 리겟이라는 사람이 약사들을 모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처방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자. 그래서 유나이티드 드럭 컴퍼니를 보스턴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로 나중에 그러니까는 온누리 약국 같은 그런 제약 로고를 달고 천여 종의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만드는데요. 초창기에는 천연 비타민을 만듭니다. 그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약장치 브라운 병에 사실은 뭐 티아민,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샬로코발라민, 뭐 리서칩 이런 식으로 천연 물질을 배치해다가 천평저울에 0.1g, 0.2g 그래서 이제 약을 쌌던
그 시절이 한참 됐어요. 80년 다 와가지고 그때 80년대에 비콤시라고 비타민 B 복합제가 나왔어요. 그 비콤시 그러고 난데 아르나민 골드가 나왔는데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아니고 석유에서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OH 몇 개 이렇게 묻히면 흉내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쌀떡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지만 우리가 찰흙으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인체가 그것을 그 기호를 일부는 그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물이 반드시 남게 되죠. 렉솔이라는 제약회사가 천연 비타민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당시에 특허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법리적인 그런 보호를 못 받을 때 아스피린도 전 세계에 상용화시키는 회사가 됩니다. 포마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술용 메스, 마취제 이런 것들도 다 렉솔에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여 종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미국 내에서는 사거리마다 사실은 렉솔 간판을 단 약국이 있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전 세계에 맥도날드, 민주주의 자본주의 상징인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징이 2만 5천 개 정도 했는데요. 네, 50년 대에 렉솔이 북미 지역에만 2만 5천 개 프랜차이징을 갖고 있었다 하니 그 위상은 뭐 가히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예, 그러다가 1957년도에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사실은 저희 회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제 황약 그러자 약이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의 이시시로가 737 부대를 통해서 화학 실험을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홀로코스트 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황약, 독성 이런 것들이 세기를 두고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증명할 것들을 일순간에 증명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미국에 갖고 오고 그 공법을 공학적 그 발전을 이루는 미국이 사실은 엄청난 제약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좋은 실험자들도 있고 또 아주 돈벌이에 이용 당하거나 또는 돈벌이에 자기 기술을 내놓는 그런 나쁜 의과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때 FDA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50년대에 FDA가 만들어집니다. 독일 그레넨사의 입덧 완화제로 만든 탈리도마이드라는 약품을 한 만여 명의 아이들이 먹었는데 신생혈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지금 항암 치료제로 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약이 패스트도 없애고 홍역도 없애고 천연주도 없애고 썩어가는 다리도 살리고 수술도 그다음에 이제 수술 도구들이 많이 발전하는데 수술을 해서 괴사가 일어나지 않게 자르기도 하고 너무너무 약이 좋다라는 생각에 있다가 화학약이 큰일 나겠다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미국에서 막은 게 사실은 켈리 여사입니다. 닥터 켈리 약학 전문 박사인데요. 그 FDA에 들어와서 심사할 때 탈리도마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다. 연구자들이 그전에도 사기 행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너무너무 존경받던 렉솔 제약이 1960년도에 오펜하이머를 보시면 알지만요. 그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의 그 러시아 망명된 과학자 또 유태인들 뭐 유럽 과학자들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원자핵을 만들 때 라니스 폴린 박사가 반대를 합니다. 과학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에 나의 지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전 반핵 운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맨하탄 프로젝트 거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58년도에 49개국의 만여 명의 과학자를 모아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정말로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을 이분이 최초로 밝혀냅니다. 무엇으로? 영양학으로.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40배 이상 투여했더니 절단되고 화상된 세포, 분자가 다시 재생되더라. 그걸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메가 비타민 요법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분자 교정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화학자예요. 여러 가지 물성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상태로 진화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변화하기도 하는 건지 규명해낸 분 천재이죠. 그 당대 천재 아인슈타인과 아주 친했던 그 아인슈타인 물리학이지만 아주 친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렉솔이 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렉솔 리차드슨 의학연구소를 만들고요. 비타민 C도 이분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비타민은 나중에 제품 공부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이 갖고 있는 아스코르빈 엑시드와 전혀 다른 물성입니다. 식물이 갖고 있는 아주 많은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오렌지색 그런 것들을 다 함유를 해야 사실은 적혈구 가 세포 속으로 잘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되고 세포가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 흡수율이 다르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저희 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와서 아주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도 엄청 많고요. 늘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로지 나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렉솔의 천연 비타민들을 만들고 True Fish Story라고 이게 이제 그 기사가 났는데요. 우리 렉솔 제약에서 처음으로 오메가3를 만들고 그 오메가3에 대한 연구들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0년대에 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진보가 돼서 우리가 맹문동탕, 당귀 작약산, 심지어는 쌍화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전대보탕 이렇게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들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파이토케미칼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죠? 해충을 아니면은 병균을 이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 간에 손상이 온다. 아니면은 간에 염증 물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한약을 오랫동안 못 먹게 한제, 두제, 뭐 열흘, 보름 이상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한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침에 딴 당귀, 저쪽 땅에서 딴 당귀, 그 영양 물질이 같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떤 물질들을 추출해내서 부작용 없이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량이 균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양리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요. 그때 사실은 제가 찾은 것들인데요. 이 동정요법, 요런 이제 저희가 동정요법 마크를 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12개 정도 있었어요. 12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정요법 마크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진화된 제노미스티컬,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 형질로 건강하게 되찾아주고 또 내 몸에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면역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호메오패스 메디슨을 동종요법의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과학, 이게 굉장한 거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NCCCIH라는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동종요법에 대한
약성을 검토하는 곳입니다. 이것들을 또 보면 유럽의 대체의학이나 정통 동정요법은 유사성 원리로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래는 사실은 동정요법의 약성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는 80% 이상 동정요법의 의약품들을 치료제 혹은 예방약으로 계속 썼는데 의료 보장까지 됐는데 황약의 제약회사가 워낙 밀고 오니 조금 이제 의료보험된 그게 조금 밀려나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거의 한 70% 정도는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정요법의 그러니까 처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찾은 것 중에 2025년 발간된 뭐라 그래야 되나 편란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정요법 제품 시장 규모가 제품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측하는 그런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세계 동정요법 제품 시장을 2024년부터 28년까지 해놨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요. 어떤 책은 370만 원 정도, 어떤 거는 59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라이센스 가격이 PDF로 나왔을 때 굉장하죠. 그래서 동종요법의 장점이랄지 이 채널이 얼마나 확장할 것이라는 거, 그다음에 예방의료나 웰니스에 어떤 식으로 통합돼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놨고요. 이게 성장 촉진 요인이나 과제나 동향들을 분석해놨습니다. 각 나라별로 분석해놓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는 거의 동종요법 치료제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2001년도에 저희가 유니시티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유니시티가 왜 렉솔의 전신이냐 그러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저희 동생이 식품공학을 전공해서 스탠포드에 갔다 와서 사실은 저한테 준 제품이에요. 가서 2001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요. 유니시티는 결혼했다. 제일 왼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저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메인 타이틀에 유니시티, The Marriage of Enrich and Lexol이라고 돼 있어요. 엔리치라는 미국의 성장하는 100대 기업 중에 28위예요. 미국의 기업 수는 우리나라의 기업 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8위 했던 엔리치와 렉솔이 만나서 결혼했다. 그것은 하버드 앤 예일, 콕 앤 펩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필즈 앤 맥코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해필즈 앤 맥코이는 서부 개척 시대에 정말로 쌍벽을 이루던 어마어마한 가문이거든요. 서로 죽이고 결국은 11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아주 뭐 세력이나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뭐 경쟁자인데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400 밀리언 달러를 투자해서 스타트한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른쪽 위를 보시면 렉솔 쇼케이스로 사실은 저희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서요. 유니시티로 됐는데 여기 하나 더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처음에 렉솔 제약에서 나온 거예요. 빨간색은 엔리치, 그죠? 예, 포뮬러들이고요. 예. 자, 요건 렉솔 쇼케이스에서 바이슬라이프 2 혈관 치료제를 개발한 제품들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또 밑에 렉솔 제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요것을 제일 처음에 저희 동생이 미국 갔을 때 제가 심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스탠포드에 세미나를 갔다가 그 세미나를 들은가 봐요. 그 왼쪽 제품을 저한테 준 거예요. 이 뒤가 사실은 렉솔 제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렉솔 쇼케이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사진은 바이슬라이프 C라는 이 제품이 기전을 써놨어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효능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으로
이런 식으로 유통되었던 제품입니다. 요건 나중에 보시면 알고요. 자, 요것도 왼쪽에 엔위치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RX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저희 동생한테 받은 제품이에요. 그 오른쪽 위로 보면 유니시티라는 로고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여성의 여성 건강, 우리 같으면 지금 우먼스 원투 이런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미 렉솔 제약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어떤 트렌드 안에서 내가 갖고 갈 파이는 뭔지 또는 내가 안내할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지를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변화하고 관심이 다각하고 생태계가 변했는데 내가 입는 작업복이 나가 되더라. 그럼 나는 소비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를 계속해서 진화하고 더 나은 삶으로 기여하는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먹고 놀고 재밌게 즐기는 게 나습니까? Who am I? 저는 항상 그 질문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남편이 벌어주거나 혹은 집안 대대로 건강한 부자인 사람 아이들은 골프나 치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자기의 성취감은 어디 있습니까? 남편한테? 자식한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존경받는 엄마였으면 좋았겠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도와주는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들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사실은 아주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데 여기에서는 유니시티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트렌드로 이야기합니다. 1차 세계 산업혁명이 기계혁명이 됐죠. 그죠? 기계혁명이 돼서 증기기관이 발달되고 2차 산업혁명은 뭐가 됩니까? 전동기, 자동차.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렇다 보면 노동력이 절약됩니다. 도시로 모였지만 어찌 보면 생산하는 거 플러스 이동시키는 물류 산업에 사실은 아주 많은 인력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서울, 부산 이런 데가 큰 도시가 되는 것처럼 됐다가 3차 산업혁명이 돼서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요새 AI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초연결성이 생깁니다. 초지능화가 생기고 모든 것이 융합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의 4차 혁명 또는 생태계도 엉망진창으로 돼가지고 온도는 높아지고 우리가 살아갈 길 또는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그런 자본력 이런 것들이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수명은 연장합니다. 왜요? 영양이 좋아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병이 걸려서 금방 죽지 않게 됐거든요. 누워서 더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병파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파산 하지 않게 되려면 혹은 집에서 편안하게 존엄한 주님을 맞이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은퇴하고 난 뒤에도 사람답게 살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그 사회가 건강하다. 그죠? 정치인은 정치가 할 거니 몸은 의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 후 뭐 이 일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작년 워크넷이라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그러니까는 그걸 하니까 뭐 장례 지도사 또 뭐 숲 해설가 또 뭐 이 저기 애완견 뭐 이런 그죠? 장례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유통에 들어서고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우리는 유통하는 유통권
소비자는 소비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도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모아가지고 15원, 20원, 150원 댓글 써가지고 모아서 좀 싸게 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서 그 댓글에 150원이 아니고 15만 원, 150만 원, 1,500만 원을 모아보자. 그렇게 돼서 누군가는 그게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유통에 직접적으로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끼어 들어봐 보자 하는 게 유통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 지금 홈쇼핑도 지금 사실은 매출이 급감했고 아시다시피 뭐 부산에도 지금 홈플러스가 있는데 제일 잘 나갔던 동네 여기 수영 광안리도 문 닫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개, 수만 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 어떡할 겁니까? 위메프 어떡할 겁니까? 그죠? 예. 쿠팡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제가 그 도로교통비를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터널 하나 지나갈 때 한 2km, 3km짜리 도시 터널을 지나면요. 카드 수수료만 그 터널 회사에서 5천만 원씩 나갑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소비자로서 지불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법합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보면 사실은 이 시장은요, 의학신문에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보고서가 나왔지만 대웅제약의 홈페이지에 작년에 있었던 겁니다. 2024년도에 2023년 트렌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쑥쑥 클 거고 전년 대비 6.5%가 높아지고 10가구 중에 8가구가 구매를 한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니 의사들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대세로 떠오른다. 자, 그런데 오늘 대웅제약에 들어가니까 1억 캡슐 돌파, 이렇게 가정의 달 특가 아주 홈페이지에 건강 에세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어떻게 되나 이걸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유통은 대변혁 시대에 있습니다. 정건대적인 것들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통하는 시대는 지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또는 아마존에 주문을 하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조차도 아마존에 다 있거든요. 아주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조차도 미국에 있는 유튜브, 왁싱, 뭐 LG전자 이런 그 청소기 이런 것들조차 유통의 그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유통을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시티 제품은 아주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공급을 하고 몸속에 넣을 때는 첫 번째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함이 증명돼야 됩니다. 두 번째, 효능 입증돼야 됩니다. 흡수율, 이용률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출 공법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저희가 유니시티의 사이언스도 있고요. 그 미국에 그다음에 싱가포르는요. 되게 이제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도 굉장히 수준 전 세계 탑 10의 과학적 그게 역량이 높은 학교가 NUS가 있는데요. 거기 연구자들을 또 데리고 와서 이제 보테니칼 연구소를 또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에서 다양한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허브 성분들, 그러니까 식물들을 연구하고 또 유니시 사이언스에서 또 남미 지역, 북미 지역 여기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또 추출하고 그 당대에 필요한 제품은 최고의 과학자를 컨택해서 그 제품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추출 공법부터 그 전부터 원료 수급부터 아주 안전하고 재배 계약을 한다던가 천연 물질들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는 회사다. 그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추출 공법, 냉압 추출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냉압 추출 공법은 열 건조시켜서 제품을 가루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차갑게 냉각시키면 또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속 같은 적당한 차가움 속에 압력을 넣어서 안전하게 추출하는 공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흡수율과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주재료의 부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제조 배합이 다르고요. 안전하고 독창적이고 과학성이 있다 보시면 되고, 유니시티가 Make Life Better를 하기 위해서 5스텝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고 운동을 꼭 해라. 그래야지 미세혈관이 자란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 좋은 음식이라도 몸에 독소가 있으면 절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린하고 그 다음에 몸이 필요한 기본적 재료, 기초 영양이라고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어디가 아픈 것을 타겟으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병의 뿌리는 마치 식물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소장이고요. 거기에서 흡수된 게 혈관, 그러니까는 지관이라고 하는 거죠. 줄기를 따라서 잎사귀로 올라가는데요. 이 장이 더러우면 그 어떤 것도 건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염증이 많을 때 나빠진 장 속에 염증 물질이 결국은 이렇게 지방이라는 물질로 쌓아놓게 되면 이게 점점점 더 커져서 이렇게 사실은 확장이 되고 그냥 겉보기는 셀룰라이트 같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것 같지만 이렇게 장 사이사이 혹은 그러니까 장기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사이사이에, 혈관 사이사이에 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 안으로 밖으로 들쑥날쑥 하더라. 그래서 내장 비만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웅건강,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대웅제약의 건강 매거진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것보다 그 전에 좋은 영양소를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해라.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해야 되고. 자,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변 이식하고 나니까 사기 고형암 환자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네요. 고형암이 뭡니까? 덩어리암을 얘기해요. 덩어리암, 유방암 같은 거, 자궁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덩어리암들은 일반 항암 치료로 되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 모식도입니다. 이게 논문인데요. 좋은 대변을 이식을 했더니 암 덩어리가 점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 이 소장 육모에 100평이 되는 육모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을 좋은 변이 들어가서 사실은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해서 깨끗하게 되면 사실은 너무 좋아졌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또 하나 뇌종양인 줄 알고 이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이제 12월 30일 기사입니다. 갔는데 사실은 뇌종양이 아니고 기생충이었던 거죠. 이게 백선아 교수님, 저희 어머님 뇌수술 3번 하신 교수님이신데 뭐 서울대 신경외과의 최고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생충도 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클리어스타트 팩은 페로웨이 플러스입니다. 페러사이트 웨이 하는 플러스를 기생충을 마치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라이파이버를 먹어서 이 소장 가운데 있는 소장에 눌러붙어 있는 염증 물질을 빼고 척추관을 타고 중추신경에 있는 염증 물질을 빼면 치매, 파킨슨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겠죠. 기생충도 중금속도 농약도 뇌에 우울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실은 호르몬의 그 밸런스를 맞지 않게 해주는데요. 클레어 스타트 팩을 통해서도 충분히 청소가 된다. 이건 림프입니다. 정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단백질 찌꺼기, 기름 찌꺼기는 림프가 청소하는데 클레어 스타트 팩만 먹어도 림프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게 라이파이버가 옛날 거라서 좀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요걸 두 개를 라큐라는 게 제일 많이 팔렸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는 한 20초만 있어도 무기돼서 빨리 응고화됩니다. 그게 사실은 그 불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라큐는 일주일 놔둬도 사실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고 저희는 한 일주일 있으니까 끈적끈적하게 장벽에 붙어 있던 것들을 마치 잡아당겨서 빼는 것 같은 점성이 생기고 그 뒤에 나중에 물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왼쪽에 제가 통풍이 와가지고 되게 아파서 씻지도 못한 건데요. 시플러스를 먹었는데 일주일 뒤에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같이 통풍이 없어지고 염증이 있었던 거지 발가락에 무좀이 없었는데 염증이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적체되면서 발톱 무좀처럼 생겼다가 결국은 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이분도 허리 디스크 환자였는데 장 청소만 했는데 얼굴 림프선 그리고 얼굴들 이런 것들이 허리 디스크가 다 완전히 나았고요. 저도 또 이제 이런 머리가 잘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림프가 막혀 있고 뇌 척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머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납니다. 원형 탈모도 장 청소만 해도 예뻐지고요. 백령도 총각, 그죠? 조개패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균들하고 엉기면서 자라기 시작해서 걷지도 못한데 C 플러스 들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C세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심장 수술을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으로부터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6명밖에 없대요. 6명밖에 없으니 미칠 일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흉부외과에서 못하는 것도 뭐 이제 레지던스 1년, 2년, 3년 차 다 나눠서 보고요. 환자랑 보는데 너무너무 지금 뭐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 의료 공백이 너무 깊어졌다. 그러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제 여순천향의대에 그 홍세영 박사님이 농약 연구소, 독성 연구소가 전 세계 2개가 있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분이 신장내과의세요. 이분이 절대로 약을 먹을 수가 없겠더라. 독성이 너무 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딘버러에 박사님이 오셔서 홍세영 박사님을 아련하는 그 기사인데요. 여기에 학생 제가 인터뷰를 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양학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의대생들이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도 영양학에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본과 3학년 되면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한 거 배워 계속 마이신 항생제 이름 외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몸은 재료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을 때 뭐 볼트, 너트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창호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지어질 수가 없는데 약으로 제압하고 제압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 보셨잖아요. 그래서 리피토는 이 리피토 소송이 그 변호사가 거의 한 4, 5천 명 붙어 있습니다. 늘 문제가 생깁니다. 고지혈약을 먹었을 때 우리 어머니 같이 세포막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다 터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예, 치매도 생기더라. 리피토를 먹었더니 사실은 심장 질환에 죽는 것이나 암에 죽는 것만큼 많이 죽더라. 어쩌면은 보고된 것부터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사실은 지금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을 알아봤더니 이렇게 혈관 이상, 심장 막 출혈, 그러니까 심장에 폐에 물이 차고 복부에 물이 차고 다리에 물이 차서 결국 괴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바우슬랍 C 플러스로 다 가능한데 왜 안 되십니까? 수돗물 내려가는 우리 싱크대도 너무너무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브리스나운 박사가 이 제품을 먹지 않으면 온갖 암으로부터 건강해질 수 없다. 인체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 비율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금까지 공부되어 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브레스나운 박사는 심장병이 걸리기 직전에 어떤 증상이 오더라. 그리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매뉴얼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는 오랜 세월 의사로서 여러 줄의 심장 관련된 활동도 하고 치료를 했으나 내가 전투에 지고 나서 전쟁에 또 임해야 하는 그런 수장과 같은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 제품은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더라. 그래서 5대 저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포브스라는 아주 보수적인 저널, 헬스데이, 헬스인포, 또는 사이언스 데일리 이런 아주 그 인지도가 높은 저널들에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피터 베르게뎀이 미국 심장학회에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굉장히 콧대가 높습니다. 그 세미나 자료를 제가 찾았고요. 예, 이렇게 이걸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골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PDR에 올라가서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느냐 보시면 되고, IFOS에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나 산패도에 대해서 검사를 200여 가지 테스트해서 원스타를 받았느냐, 아니면 IF에서 통과가 됐느냐, 미끄러졌느냐, 투스타, 쓰리스타, 5스타 받았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프라우드 멤버, GOED 멤버를 받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RTG, 원래 천연에서 추출하는 공법에서 그냥 EE로 됐다가 다시 트리글리세이드로 RTG로 변환해 놓은 게 아니라 천연의 트리글리세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흡수율, 이용률 완전히 다르고요. 리졸빈의 형태로 금방 바뀌고 또 리졸빈이라는 성분이 있고 EPA가 높으면 석회화가 떨어져 나가고, EPA 성분은 오메가3 EPA 성분이 1000mg가 이상이 되면 브루펜 효과만큼 항염작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L아르기닌이 있어서 혈관이 확장돼도 절대로 터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크로로파워를 드시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양소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랄지 여러 가지 해독 기능, 또 체질 개선, 건강한데 갑 중에 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시스플러스 세트를 먹었을 때 왼쪽,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몸속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백혈구와 싸우면 사이토카인의 물질들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 피부 표면에 있던 염증 물질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호전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현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배 확대해서 보면 혈소판이 가시 달린 공처럼 생겨서 이것이 엮어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과정, 상처를 치료하게 하는 과정이 피부로 나오기도 하고 혈관이나 신경 주변에 부풀어 오르면 아프다, 혹은 순환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잠깐씩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공급할 것인지 잘 드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사실은 음식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기름, 또 건강한 음식, 근데 이게 먹으면 적게 먹어야 될 식품, 그래서 붉은 육류, 버터, 흰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예, 요거 벌써 지나간 이야기고요. 이렇게 드시면 좋다.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과 단백질은 많이. 어떤 지방? 포화지방.
그러니까는 저것 때그 실온에 굳어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불꽃만큼 많이 난다. 탄수화물은 가능하면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몸이 아프지가 않다. 그래서 그 포화 지방을 모아놓은 것이 LC 베이스고 유니마트의 퓨얼입니다. 포화 지방과 단백질을 먹었더니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그림이죠. 활화산 같은 에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먹으면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 몸은 엄청난 에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시는 게 맞고 식사와 식사 중간에 4시간 이상은 공복이어야지 인슐린이 사라져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동을 합니다. 새로운 해독을 하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게 하고 성호르몬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복 시간을 항상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도와주는 게 유니마트 레몬 진저인데요. 이걸 드시면 우리가 위고비 주사 맞듯이 사실은 GLP-1이라는 그 내 몸에 지방을 연소하면서 배고픔이 내 몸에 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으면 굳이 렙틴 호르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겁니다. 천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갖고 있지 않고요. 또 배가 자꾸 고프다 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슬라이프 S를 드시면 렙틴 호르몬 스위치가 켜져서 아니야 너는 태울 지방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아주 놀라운 제품입니다. 비만 치료해서 저렇게 상처를 받지 마시고 예쁘게 살을 빼시면 좋겠고 링컴플리트는 아주 다양한 단백질을 아미노산화 시켜놨고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넣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절도 중요하지만 관절 주변의 연골이나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조인트 모빌리티와 링컴플리트를 드신다면 링컴플리트를 같이 드시고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인대, 연골, 또 근육량이 늘어나고 아픈 데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 손목 부러진 건데요. 오른쪽은 그 핀을 7개를 박았고 왼쪽은 박살이 났는데 조인트 모빌리티 칼슘 먹고 오메가 먹고 해서 사라져야 되는 뼈가 다시 저렇게 생긴 겁니다. 예, 놀랍죠? 이것도 제가 큰 대형 트럭, 덤프 트럭에 박혀서 제 차를 폐차시켰는데 쟤는 조인트 모빌리티 덕을 받고요. 이렇게 척추가 휘어진 분들도 바르게 되는 게 아까 드신 제품입니다. 바이슬라이프 7 한번 볼까요? 전신에 있는 유익균을 성장시키는 제품입니다. 면역성 갑이겠죠. 이걸 먹고 일주일 만에 어릴 때 있던 사마귀 균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2번이나 올라옵니다. 우먼스 포뮬라, 맨스 포뮬라 이것은 저희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넣지 않고 정소와 난소가 건강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염증 물질을 뱉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궁에 있는 근종이 튀어나왔고 또 그 요로 방광암이 있었던 것들이 2번이나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관이 나빠졌던 분들도 이렇게 사실은 좋아지고 죽은 버섯, 혈관이 다 짧아지고 세포의 노화가 심해서 검버섯이 60대 초반밖에 안 되신 분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PD를 준비하시는 우리 멋진 사장님이신데요. 이렇게 예뻐지셨고요. 천연 항생제, 천연 면역 증강제. 정말로 이걸 드시면 온몸에 핀을 박은 수술을 해도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놀라운 제품입니다. 이렇게 갈아서 먹이면 거짓말같이 새로운 그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뭐 이런 거 전혀 먹이지 않아도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익균들이 있는데 지금 보신 것이 공유가 덴마크 프로바이오틱스 스토리 그래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얀센이라는 덴마크 우유를 만드는 그 우유에서 배양한 건데요. 우유를 먹지 않으면 이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장착했는가 보시면 되고 저희 제품은 비전, 유산균 뭐 다 PDR에 올라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를 보신다면 굉장히 놀랄 거다. 석회화가 된 것을 스탠스를 박지 않아도 그것을 몸 밖으로 제거하고 심장 혈관을 탄탄하게 하고 근육을 재생하고 산화된 것을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드는 제품 트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잠을 못 자는 것은 건강하고 연결이 됩니다. 잘 자야 건강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너스로 이거 아버지 책장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넣어놨던 그러니까 기록 뭐라 그래 약전이죠. 약전 법전과 같은 약전입니다. 대한약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메디칼 인덱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그 다음에 킴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학정보센터 이건 원래 출판사로 시작합니다. 출판사이고요. 약학정보원 그래서 세미나 하면서 의약품을 실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PDR에 올라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자료도 요청하지 않고 저희가 허락한다 라고 식약처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유니시티 역사와 또 PDR이라는 의학약학 사전의 역사를 보시면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조차도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흔적을 지워주는 펜타 2S 액티베이터 성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은 그 피부 구조 구성 이론에 따라서 피부 활성화도 5대 영양소를 얘기해요. 유니시티 독자 개발 성분인데 스노알게라고 아주 알프스 산맥에 이렇게 나는 작은 입자들인데요. 이게 제노미스티컬 이론을 유지해서 만든 거예요. 히알루론산 4종 콤플렉스도 있고 실크 프로틴, 밀크 프로테인, 소이 프로틴, 비타민 콤플렉스,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아보카도 오일, 해바라기, 로즈잎 오일, 마이크로바이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무슨 화장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생계하고 연결되고 또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가 인생을 바쳐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저는 공평한가를 봤습니다. 공정한가, 누수가 없는가. 그랬더니 이 회사는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브레이커의 방식이 아니더라. 유니레벨 방식이 아니더라. 복합 하이브리드 방식을 해서 미국의 네노라 하는 수학자, 행동심리학자, 과학자 18명이 16개월 동안 만든 복합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특허를 냈더라.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누수가 없더라. 초기 사업이 수입이 쉽고 그 사업자가 되는 포지션이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유지 포인트가 굉장히 좋고 기본급도 주고 중간 리더의 기본 직급으로 안정적으로 전업할 수 있게 하더라. 그래서 세대 마케팅, 한내금 이런 것들을 진짜 꼼꼼히 보신다면 놀랍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면 누수 없습니다. 롤업 없습니다. 위에 스폰서가 가져가거나 회사가 그 누수를 다 챙겨서 회사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볼륨이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직급에 올라가면 보너스를 또 주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행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향한 여러 가지 습관들을 고민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기 개발을 쉬지 않고 창의력도 가지고 세상 변화에 늘 관심을 가진다면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보시는 바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은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내 가족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타이밍이 있고 앞으로 최고의 기회 마이크로 트렌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내노라 하는 전문 운동가들, 그 연봉이 높은 운동가들은요, 각자 그 에이전시가 다 있더라고요. 네, 각자 에이전시가. 근데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을 먹고 보증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면 이렇게 우리 김보섬 리더님도 저기 계시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죠. 제가 유니시티를 사실은 2년 반 전에 새로 시작할 때 처음 태국 컨벤션 갔을 때 저 혼자 갔어요. 제 파트너들이 아닙니다. 저 혼자 갔고, 제 혼자 대표님 사진을 찍고, 그 뒤에, 또 남편과 형부와 또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가고, 우리 둘째 언니가 2022년도에 제가 PD가 되고, 둘째 언니가 학교를 은퇴를 하고서 바로 또 들어와서 ED가 돼서요. 대표님하고 송년회 밤에 갔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본사에 갔을 때 그리 흠모하던 우리 대표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난 뒤에 일본이고 어디고 저와 같이 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언니랑 정말 세상을 바꾸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유니시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특히나 우리 박미주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들이 활동을 하는지를 잠깐 봅니다. 유니시티 메가월드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초들이죠. 예, 해초들을 심는 그런 행사 또는 그 해양 그 정화작용을 하러 갔는데요.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죠. 불도 나고요. 가뭄도 심하고요. 예. 그런데 이 해조가 많으면 엄청난 탄소를 가둔대요. 엄청난 탄소를 가둔대요. 그래서 해초 미역만 해도 소나무 숲의 1.3배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대요. 뭐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150년 넘게 배출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바다가 흡수했대요. 그래서 해양 그 블랙카본을 느리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주 대표님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을 사실은 리더십, 이 지구를 사랑하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저도 가서 열심히 제가 환경운동 했다 그랬잖아요. 자랑할게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 저는 막 철뻑철뻑 막 이 작년 거고요. 예, 작년 거고. 올해도 왕건이들을 엄청나게 주었어요. 들지도 못할 만큼. 예, 이렇게, 했고, 유니시티라는, 정말로 놀라운 회사는, 우리 회장님의 인자한, 웃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모토로 잡고 있는 것인가 보죠? 그죠?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의 외적인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래요. 우리가 내 안에 마음가짐만 바꾸면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도 기다리지 말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된다. 이 대나무조차도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란다. 의미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멋진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사실은 응원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굳건한 목소리를 따라서 성숙해질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게 부족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리 사장님. 정말 유니스티가 주는 가치를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느끼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유니스티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신 김미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며 오늘 메가월드 줌 미팅에서 함께해서 하신 분들 강사님께 받은 감동을 칭찬에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프레지den셜 루비 소병호 강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